서울의 가을은 금세 겨울의 매서운 냉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강현우는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지방으로 이사 온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았다. 시골 생활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서울에서의 지친 일상과 실패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하기에는 충분했다. 강원도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에서 그는 사진작가로서의 꿈을 이어가며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현우는 산책길에 나섰다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숲속 오솔길을 지나며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어딘가 약하고 절박해 보였다. 이게 뭐지? 현우는 혼잣말을 하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숲길 옆 웅덩이 근처에서 소리가 선명해졌다. 그곳에는 젖은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상자에서는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주저없이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온몸이 젖은 작은 강아지가 누워 있었다. 갈색 털의 얼굴은 검은색이었고 크기는 현우의 손바닥만 했다. 이런, 누가 너를 여기에 버린 거야? 현우는 작은 생명체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다. 강아지는 떨리는 몸을 현우의 품에 기댔다.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체온은 현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비는 점점 더 거세게 내렸고 현우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작은 강아지를 자신의 재킷 안에 넣어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한 현우는 작은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갔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닦아주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털을 말려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현우의 부드러운 손길에 점차 진정되는 듯했다. 이제 좀 괜찮아. 현우는 작은 강아지를 들어 올려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강아지의 검은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현우가 본 적 없는 깊이가 있었다. 마치 오랜 세월의 지혜가 담겨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뭔가 특별한 아이인 것 같은데 현우는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를 부엌으로 데려가 우유를 데워 작은 그릇에 담아주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우유를 핥다가 점차 열심히 마시기 시작했다. 이름을 지어줘야겠는데. 현우는 문득 생각했다. 그는 강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폈다. 갈색 털과 검은 얼굴, 그리고 산에서 발견했다는 점을 떠올리며 그는 이름을 정했다. 산이, 내 이름은 산이야. 그날 밤, 현우는 작은 상자를 침대 옆에 놓고 산이를 그 안에 편안하게 눕혔다. 산이는 이제 떨지 않고 포근하게 잠들었다. 현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밤을 맞이했다. 그동안의 외로움이 조금은 덜어지는 듯했다. 산이야, 앞으로 우리 함께 잘 지내자. 현우는 잠들기 전 속삭였다. 작은 산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졌고 현우도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현우가 산이를 데려온 지 한 달이 지났다. 산이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처음 발견했을 때는 손바닥만 했던 크기가 이제는 중형견 정도로 커져 있었다. 현우는 산이의 빠른 성장에 놀랐지만 그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라 생각했다. 산이야, 너 정말 빨리 크는구나. 현우는 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산이는 그의 손길에 기대며 편안한 듯 눈을 감았다. 그러나 산이는 단순히 크기만 빠르게 자라는 것이 아니었다. 현우는 점차 산이의 행동에서 일반적인 개와는 다른 특이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산이의 식습관이었다. 처음에는 게 사료와 우유를 잘 먹었지만 점차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했다. 어느 날 현우는 산이가 정원 뒤편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산이는 땅속 깊이 뿌리 내린 식물의 뿌리를 찾아 먹고 있었다. 산이야, 그건 먹으면 안 돼. 현우가 말했지만 산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더니 다시 뿌리를 파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했다. 둘째로, 산이의 지능은 일반 개보다 훨씬 뛰어났다. 현우가 문을 여는 방법을 단 한 번 보여주자
산이는 즉시 그것을 배워 혼자서 문을 열고 다니기 시작했다. 심지어 현우가 없을 때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기도 했다. 셋째로, 산이의 외모가 점점 더 특이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갈색이었던 털이 이제는 더 진한 갈색으로 변했고, 일부는 거의 붉은색에 가까웠다. 그리고 얼굴 주변으로는 마치 갈기처럼 긴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 눈은 더 커지고 깊어졌으며, 귀는 점점 뾰족해지고 있었다. 산이, 넌 대체 어떤 품종이야? 현우는 종종 궁금해했다. 그는 인터넷에서 여러 개 품종을 찾아보았지만 산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 개는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산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화면에 늑대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나왔다. 산이는 순간 몸을 곧게 세우고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개가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하울링과 비슷한 소리였다. 산이야. 현우는 놀라서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현우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계속해서 산이에 대해 생각했다. 처음에는 그저 특이한 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산이는 개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산이를 데리고 동네 수의사를 찾아갔다. 김민석 수의사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동물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사였다. 이 아이가 좀 특이해서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개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데려왔습니다. 김 수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산이를 살펴보았다. 그는 산이의 체온을 재고 심장 소리를 듣고 눈과 귀, 그리고 몸 전체를 꼼꼼히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후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현우에게 물었다. 이 동물을 어디서 발견하셨죠? 현우는 산이를 발견한 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김 수의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강현우 씨, 제 생각엔 이 아이는 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슨 동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야생 늑대나 여우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과도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깊고 지혜로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우는 물었다. 야생동물 보호소에 연락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김 수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전설에 관심 있으신가요? 전설이요? 네, 이 지역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습니다. 산신령의 사자인 산호랑이에 관한 이야기죠. 실제 호랑이는 아니지만 산을 지키는 영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보니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오르네요. 현우는 김 수의사의 말을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이의 특이한 행동과 외모를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는 산이를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현우는 산이를 바라보았다. 산이는 여전히 그저 그의 반려동물 같았다. 하지만 이제 현우는 산이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떨칠 수 없었다. 며칠 후 현우는 산이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그는 야생동물에 관한 책을 읽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산이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동물은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밤 현우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것은 창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이웃집 개가 짖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현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은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 현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산이가 정원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우가 알고 있던 산이가 아니었다. 산이의 몸은 더 커져 있었고
털은 붉은색으로 완전히 변해 있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산이의 형체였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치 작은 늑대나 여우 같았지만 그보다 더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산이는 달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그 소리는 현우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소리였다. 마치 오랜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듯한 소리였다. 현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느꼈다. 그는 조용히 방을 나와 정원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산이가 그를 향해 돌아보았다. 산이의 눈은 달빛에 반사되어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산이야, 현우는 조심스럽게 불렀다. 산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숲으로 달려갔다. 현우는 망설임 없이 산이를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산이의 붉은 털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숲은 달빛으로 은은하게 밝혀져 있었다. 현우는 산이를 따라 깊숙이 들어갔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폭포 옆에는 크고 오래된 바위가 있었고 산이는 그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현우는 천천히 산이에게 다가갔다. 산이는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깊은 신뢰와 또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산이야, 넌 대체 뭐야? 현우는 속삭였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산이의 주변으로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 빛은 점점 강해졌고 현우는 눈을 가려야 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현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산이 대신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여성은 긴 붉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고 눈은 여전히 산이와 같은 금색이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현우를 바라보았다. 안녕, 강현우.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부드러웠다. 현우는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환각일까? 놀라지 마세요. 여성이 말했다. 나는 산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산호라고 해요. 산. 호. 현우는 겨우 말을 이었다. 네, 저는 이 산의 영혼이에요.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왔죠. 하지만 최근 인간들이 산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제 힘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모아 작은 형태로 변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죠. 그때 당신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현우는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산호의 눈을 바라보니 그것이 산이의 눈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깊고 지혜로운 눈빛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거야? 현우는 물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산호는 진지하게 말했다. 이 산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개발업자들이 이 산을 파괴하려고 해요.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이 산의 모든 생명과 함께 저도 사라질 거예요. 현우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그는 최근 마을에서 새로운 리조트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그 계획은 이 산의 대부분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지? 현우는 물었다. 산호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사진작가잖아요. 이 산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산호와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렸다. 산호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준 존재였다. 알았어. 도와줄게. 현우는 결심했다. 산호는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현우 씨.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저는 매일 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보름달이 뜬 날만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곧 다시 동물의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우리는 함께 이 산을 지킬 거야. 산호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현우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녀의 주변으로 다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자리에는 다시 산이의 모습이 나타났다.
현우는 산이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함께 하자, 산이야. 아니, 산호야. 산이는 친근하게 현우의 손을 핥았다. 그들은 함께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현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어젯밤의 기억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산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그 눈빛은 어젯밤 산호의 눈빛과 같았다. 현우는 산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현우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카메라 장비를 챙겨 산으로 향했다. 산이도 그를 따라 나섰다. 이제 현우는 산이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 산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산이는 그에게 산의 가장 아름다운 곳들을 안내했다. 현우는 산이를 따라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놀라운 풍경들을 마주했다. 아침 안개 속에 쌓인 나무들, 이슬방울이 맺힌 거미줄, 숲속에서 논이는 다양한 야생동물들. 현우는 이 모든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산이가 그를 데려간 작은 호수였다.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주변 풍경을 완벽하게 반사했고 물속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다. 현우는 그곳에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다. 이런 아름다운 곳이 파괴된다면 정말 큰 손실일 거야, 현우는 생각했다. 일주일 동안 현우는 산의 구석구석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는 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보여주는 방대한 양의 사진을 모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사진들을 가지고 지역 신문사를 찾아갔다. 이 산의 생태적 가치는 매우 큽니다. 현우는 신문사 기자에게 설명했다. 이곳은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지이며 지역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사는 현우의 사진과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기사로 내보내기로 했다. 현우의 사진이 담긴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몰랐던 산의 아름다움에 놀라워했고 개발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개발회사는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개발 계획을 더 빨리 진행시키려 했다. 현우는 이에 맞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지역 환경단체와 연락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사진을 공유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산을 지키기 위한 모임이 형성되었다. 현우는 또한 마을 주민들을 만나 산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산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현우는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이곳은 우리 조상들부터 이어져 내려온 역사와 문화가 담긴 곳이에요. 한번 파괴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우의 열정적인 말과 아름다운 사진들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노인들은 그의 말에 공감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이 산에 대한 전설을 들으며 자라왔고 산이 마을에 가져다주는 혜택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 산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았어요.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김할아버지가 말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산이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아주고 가뭄이 들면 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물줄기가 우리 농사를 살려주었죠. 그런 산을 어떻게 돈 몇 푼에 팔 수 있겠소. 현우는 마을 사람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서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 중에서도 산이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산이는 마치 현우의 활동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산이와 함께 집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은 아직 보름이 아니었기에 산호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현우는 산이의 눈을 통해 산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산이야. 현우는 속삭였다. 산이는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울었다. 그 소리에는 희망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개발회사는 점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현우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심지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하지만 현우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 그는 산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현우의 끈질긴 노력은 마침내 더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국내 유명 환경단체들이 그의 활동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국가 차원의 자연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우와 마을 주민들, 환경단체들은 마지막 항해 집회를 계획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기도 했다. 오늘 밤이 중요해. 현우는 집회를 준비하면서 산이에게 말했다. 산호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해가 질 무렵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 입구에 모였다. 그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현우는 산이와 함께 그들 앞에 섰다. 이 산은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현우가 외쳤다. 이곳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말에 동의했다. 그때 갑자기 산이가 현우의 곁을 떠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산으로 향했다. 현우는 놀라서 산이를 쫓았다. 산이야, 어디 가는 거야? 하지만 산이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산 깊숙이 달려갔다. 현우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따라갔다. 마침내 그들은 폭포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보름달이 하늘 높이 떠 있었고 그 빛은 폭포와 바위를 은빛으로 물들였다. 산이는 바위 위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그의 주변으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빛이 사라지고 산호가 나타났다. 현우 씨, 오늘 밤이 마지막입니다. 산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무슨 말이야? 현우는 놀라서 물었다. 개발회사가 내일 아침 일찍 중장비를 들여와 산을 파기 시작할 거예요. 정부의 최종 승인이 났대요. 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들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일까? 그럴 수 없어. 현우는 외쳤다. 우린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산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 현우가 물었다. 저는 이 산의 영혼이에요. 제가 가진 마지막 힘을 써서 산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산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더 이상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산이로도 남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산호의 말에 가슴이 아팠다. 다른 방법은 없어? 산호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이건 제 운명이에요. 제가 이 산을 지켜야 해요.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산이와 그리고 산호와 함께한 시간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현우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산이는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게 해준 존재였다. 고마워, 산호야. 현우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내 삶에 들어와 줘서 정말 고마워. 산호는 그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구해줬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사라졌을 거예요. 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달빛이 산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가야 해요. 산호가 말했다. 어디로? 현우가 물었다. 산의 심장부로요. 거기서 제 영혼을 산에 다시 돌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산은 더 강해질 거고 개발을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산호의 결정을 존중했다. 함께 가자. 산호는 미소 지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가요. 그들은 폭포를 지나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지만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다. 마침내 그들은 작은 동굴 앞에 도착했다. 여기가 산의 심장부예요. 산호가 말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물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다. 이 물은 산의 생명력이에요. 산호가 설명했다. 제가 이 물에 제 영혼을 되돌려 보내면
산은 다시 살아날 거예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산호를 바라보았다. 산호는 연못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현우 씨,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 제가 사라진 뒤에도 이 산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를 기억해주세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내가 이 산에 있는 한, 난 널 잊지 않을 거야. 산호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녀는 연못으로 걸어 들어갔다. 물이 그녀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고 그녀의 주변으로 빛이 퍼져나갔다. 빛은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현우는 눈을 가리고 난 뒤 다시 보았을 때 산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연못은 이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점차 동굴 밖으로 퍼져나갔다. 현우는 아무 말도 없이 동굴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산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감싸여 있었고 그 빛은 하늘로 솟아올라 거대한 기둥을 형성하고 있었다. 산 아래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경이로움에 쌓여 있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마침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지진이 아니라 마치 산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바위들이 움직이고 나무들이 흔들렸다. 그리고 갑자기 산 전체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말라 죽었던 나무들이 다시 푸르게 변하고 흐르지 않던 계곡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동물들이 그들의 은신처에서 나와 기쁨의 찬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았다. 현우는 산 아래로 내려가 사람들과 합류했다. 그들 모두는 이 놀라운 광경에 말을 잃었다. 이건 기적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그때 산 깊은 곳에서 커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현우가 처음 들었던 산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강력하고 깊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전율했다. 다음 날 아침 개발회사의 중장비들이 산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다. 산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길은 사라지고 대신 무성한 숲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중장비들은 더 이상 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산 주변으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장비들은 고장이 나고 작업자들은 이유 없이 체력이 빠지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누구도 산에 접근할 수 없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이것을 산의 저주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우와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산의 보호였다. 산호가 그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개발회사는 결국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부는 이 산을 자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산은 이제 영원히 보호받게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났다. 현우는 여전히 산 근처에 살고 있었고 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사진첩을 출판했다. 그의 사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산이를 그리고 산호를 그리워했다. 산이 사라진 후 현우의 집은 다시 외로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종종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산호를 생각하곤 했다. 어느 날 아침 현우는 자신의 현관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 안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현우는 놀라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강아지 2마리가 누워 있었다. 한 마리는 갈색 털을 가졌고 다른 한 마리는 붉은 털을 가지고 있었다. 두 강아지 모두 산이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강아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상자 안에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잊지 않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두 강아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그에게 산이와 산호를 떠올리게 했다. 산호야, 너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현우는 속삭였다. 그날부터 현우의 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두 강아지는 빠르게 성장했고 현우의 삶에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갈색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산이라는 이름을, 붉은 털을 가진 강아지에게는 호랑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현우는 두 강아지와 함께 산을 자주 찾았다. 그들은 마치 산의 구석구석을 이미 알고 있는 듯이 행동했다. 특히 폭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기뻐하며 뛰어다니곤 했다. 사람들은 현우와 그의 강아지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저 개들은 분명 특별한 개야 라고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현우만이 그 특별함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산이와 호랑이도 자랐다. 그들은 일반적인 개와는 달랐다. 그들은 더 지능적이었고 더 강했으며 무엇보다도 산을 사랑했다. 그들은 종종 산으로 혼자 들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면 돌아오곤 했다. 현우는 그들이 산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묻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몇 년 후, 현우는 산 근처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고 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물론 산호에 관한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했다. 그것은 그와 산, 그리고 산이와 호랑이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카페는 산의 이야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벽에는 현우가 찍은 산의 사진들이 가득했고 한쪽 구석에는 산이와 호랑이의 사진도 걸려 있었다. 관광객들은 종종 이 두 개의 특이한 모습에 관심을 보였다. 이 개들은 정말 특별해 보이네요. 한 관광객이 말했다. 현우는 미소 지었다. 네, 그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그들은 산의 선물이에요. 카페에는 항상 산이와 호랑이가 함께 있었다. 그들은 손님들의 관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다. 특히 아이들은 그들을 좋아했고 산이와 호랑이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을 즐겼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호랑이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아저씨, 이 개는 왜 이름이 호랑이에요? 호랑이처럼 생기지도 않았는데.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건 비밀이에요. 하지만 언젠가 보름달이 뜨는 밤에 혹시 산에서 이상한 빛을 본다면 그건 아마도 호랑이와 관련이 있을 거예요. 소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그럼 다음 보름달에 산에 가볼래요. 현우는 다시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지만 기억해, 산은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야 해.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 밤, 현우는 산이와 호랑이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그날은 마침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다. 그들은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갔다. 달빛이 폭포와 바위를 비추고 있었다. 현우는 바위에 앉아 산이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달을 향해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현우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는 마치 산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현우 씨, 저는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현우는 미소 지었다. 나도 알아, 산호야. 그리고 나도 항상 여기 있을 거야. 그날 밤, 산은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다. 달빛은 산의 모든 것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바람은 부드럽게 나무들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우와 산이, 그리고 호랑이가 있었다. 그들은 산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산이 있는 한, 산호의 영혼도 살아있을 것이고, 현우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산에서 이상한 빛이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붉은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 그녀는 항상 미소를 짓고 있으며 그 미소는 마치 산 전체를 밝히는 것 같다. 그것이 바로 산호, 산의 영혼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매섭고 추웠다. 눈이 내리는 어느 1월의 아침, 윤지와 수의사는 늘 그렇듯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동물보호소로 향했다. 그녀의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도로 위에는 차들이 조심스럽게 미끄러지지 않으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지아는 차 안의 따뜻함에 감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그녀에게는 힘든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몇 마리나 될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지아가 일하는 보호소는 서울 외곽의 작은 시설로 매주 수요일은 안락사의 날이었다. 새로운 유기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공간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입양되지 못한 개들은 안타깝게도 안락사를 피할 수 없었다. 이것은 지아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업무였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은 후 그녀는 차에서 내려 보호소로 향했다. 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고 눈은 그녀의 검은 코트 위에 하얀 점들로 쌓이기 시작했다. 지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보호소의 젊은 자원봉사자 민준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 민준 씨, 오늘 상황은 어때요? 지아는 코트를 벗으며 물었다.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오늘 좀 많아요. 총 7마리입니다. 새로운 유기견들이 어제 5마리나 들어와서. 지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많은 안락사를 집행해왔고 매번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것이 그녀의 직업이었다. 명단 주세요. 지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주는 클립보드를 건네주었고 지아는 오늘의 명단을 확인했다. 그녀의 눈이 마지막 두 이름에서 멈췄다. 하루, 진돗개 믹스, 암컷, 추정 3세 달, 삽살개 믹스, 수컷, 추정 4세. 이 2마리는 거의 동시에 보호소에 들어왔고 이미 4개월이나 지났지만 아무도 입양하지 않았다. 하루는 한쪽 귀가 없었고 다른 뒷다리를 약간 절었다. 외모상의 이유로 사람들에게 선택받지 못했던 개들이었다. 이것들부터 볼게요. 지아는 말했다. 민주는 그녀를 보호소 안쪽으로 안내했다. 통로를 지날 때마다 개들의 짖는 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어떤 개들은 희망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어떤 개들은 공포로 떨며 케이지 구석에 몸을 숨겼다. 하루와 달이 있는 케이지에 도착했을 때 지아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본 것은 그 어떤 전문적인 훈련도 그녀를 준비시키지 못했던 광경이었다. 2마리의 개가 케이지 한 구석에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다. 하루는 크지 않은 몸으로 달의 목을 감싸 안고 있었고 달은 그의 몸으로 하루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지만 서로에게서 이안을 얻고 있는 듯했다. 이게 평소에도 이래요. 지아는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항상 저렇게 붙어 있어요. 분리시키려고 해도 계속 짖고 불안해해서 결국 같은 케이지에 두기로 했어요. 지아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서로를 의지하는 2마리 개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안녕, 너희들. 지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루가 조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이상한 지혜가 깃들어 있었다. 달은 계속해서 하루를 감싸고 있었지만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아를 바라봤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손을 케이지 안으로 넣었다. 달이 경계하듯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지만 하루는 조금씩 몸을 움직여 지아의 손을 냄새 맡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하루는 지아의 손을 살짝 핥았다. 그 순간 지아는 무언가를 느꼈다. 이 2마리의 개들 사이에는 단순한 동물적 본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사랑, 헌신, 그리고 서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였다. 이 아이들을 오늘은 안 되겠어요. 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지만 선생님, 규정상 내가 책임질게요. 지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이 아이들에게는 그날 지아는 다른 5마리의 개에게 안락사를 시행했다. 매번 그랬듯이 마음이 무거웠지만 적어도 하루와 달은 살려둘 수 있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퇴근 시간, 지아는 다시 하루와 달의 케이지 앞에 섰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너희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녀는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보호소의 규정은 엄격했고 하루와 달을 계속해서 지킬 방법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본 것, 그들 사이의 유대감은 그녀가 이제까지 보아온 어떤 것보다도 강했다. 아파트에 도착한 지아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조용했고 가끔은 이 고요함이 그녀를 짓눌렀다. 5년 전 이혼 후 그녀는 혼자 살았고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아는 결심했다. 내가 데려와야겠어. 다음 날 아침, 지아는 평소보다 일찍 보호소에 도착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관장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아는 보호소 관장인 김종훈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종훈은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지아 선생,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하루와 달, 어제 안락사 예정이었던 2마리 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종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아, 그 아이들, 예외를 만드셨더군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들의 유대감은... 지아는 말을 고르며 계속했다. 제가 그들을 입양하고 싶습니다. 종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이요. 하지만 아파트에서 2마리의 개를... 제가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들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종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아가 얼마나 헌신적인 수의사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가 5년 동안 이 보호소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업무에 개입시킨 적이 없었다. 그들에게 뭔가 보셨군요. 종훈은 마침내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서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종훈은 한숨을 내쉬고 미소 지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해야 합니다. 2마리의 개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을 테니까요. 확실합니다. 지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지아는 하루와 달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2마리의 개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지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쓰다듬는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파트는 작았고 개 2마리가 살기에는 공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아파트 규정상 애완동물은 1마리까지만 허용되었다. 일단 들어가자 지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관리인의 눈을 피해 2마리의 개를 아파트로 데려갔다. 처음 며칠은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하루와 달은 새로운 환경에 불안해했고 특히 밤에는 함께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떨었다. 지아는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려고 노력했다. 셋째 날 밤, 지아는 늦게까지 일하고 지쳐 돌아왔다. 그녀가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하루가 문까지 그녀를 맞이하러 왔고 달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안녕, 너희들, 지아는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루는 그녀의 손을 핥으며 기쁨을 표현했다. 지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이 작은 변화, 그녀를 향한 개들의 신뢰가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일주일 후, 지아는 관리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누군가가 그녀의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신고한 것이었다. 1마리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관리인은 냉정하게 말했다. 지아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응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의 개를 잠시 돌보고 있었어요. 곧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루와 달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대신 그녀는 새로운 집을 찾기 시작했다. 개 2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애완동물을 환영하는 곳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하루와 달은 점점 더 그녀의 일상에 녹아들었다. 하루는 항상 그녀의 옆에 있으려 했고, 달은 조금 더 독립적이었지만 항상 하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은 지아의 마음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거실 소파에 앉아 2마리의 개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하루는 그녀의 무릎에 누워 있었고, 달은 그녀의 발치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세요. 지아가 받았다. 윤지아 선생님이시죠? 저는 서울동물병원의 박준호입니다. 지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병원 중 하나였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김종훈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루와 달에 대해 들었어요. 지아는 놀랐다. 네, 어떻게? 저희 병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세컨드 찬스라고 하는데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종훈 선생님이 하루와 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연락드렸습니다. 지아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 병원 근처에 애완동물 친화적인 집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아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겨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지아는 하루와 달을 데리고 서울동물병원을 방문했다. 박준호 수의사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친절했다. 하루와 달이 이렇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니 놀랍네요. 준호는 2마리의 개를 검사하며 말했다. 검사 결과 2마리 모두 전반적으로 건강했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루는 영양실조의 흔적이 있었고 달의 다리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오래된 골절 때문에 절고 있었다. 2마리 모두 회복 가능해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특히 달의 다리는 물리치료와 가벼운 수술로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아는 안도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세컨드 찬스 프로그램의 일부로 저희가 모든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하루와 달의 이야기를 병원 소셜미디어에 공유해도 될까요? 이런 성공 사례가 다른 유기동물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아는 기꺼이 동의했다. 만약 하루와 달의 이야기가 다른 유기동물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었다. 그렇게 지아의 삶은 또 한 번 변화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소개로 그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임대할 수 있었다.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하루와 달은 그곳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다. 준호는 정기적으로 하루와 달을 체크하러 왔다. 그의 헌신적인 치료 덕분에 달의 다리는 점점 나아졌고 하루도 건강을 되찾았다. 준호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지아는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수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삶을 바꿨네요. 준호는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정원에서 하루와 달을 지켜보며 말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그저 일상에 지쳐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다르게 느껴져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당신을 알게 되어 행복해요.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준호는 종종 저녁 식사를 가져와 지아와 함께했고 주말에는 함께 하루와 달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지아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기쁨을 느꼈다. 하루와 달의 이야기는 준호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안락사 직전에 서로를 껴안고 있던 두 마리 개의 사진과 그들을 구한 수의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몇 주 후 뜻밖의 전화가 왔다. 윤지아 씨, 안녕하세요. MBC 다큐멘터리 팀의 이수진입니다. 하루와 달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렇게 지아와 두 마리 개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다큐멘터리는 유기동물의 현실과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보호소에는 입양 문의가 쇄도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와 달처럼 외모가 완벽하지 않거나 나이가 많은 개들도 입양하기 시작했다. 종우는 감격에 겨워 지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아 선생,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 보호소가 거의 비었어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아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처음에는 그저 두 마리의 개를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수많은 다른 생명들을 구하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지아와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다. 물론 하루와 달은 특별한 손님으로 참석했다. 하루는 예쁜 리본을 달고 달은 작은 턱시도를 입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려진 개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다. 결혼식 후 지아와 준호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에는 넓은 정원이 있었고 그들은 그곳에 하루달 보호소라는 작은 시설을 만들었다. 그들은 함께 나이 많거나 장애가 있어 입양되기 어려운 개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지아는 종종 그날 밤을 생각했다. 안락사 직전 서로를 껴안고 있던 두 마리 개의 모습을. 그 순간의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고마워, 하루, 달. 지아는 매일 밤 두 마리의 개를 안으며 속삭였다. 너희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줬어. 하루는 여전히 항상 그녀의 옆에 있었고 달은 여전히 하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안정감만이 가득했다. 그리고 때때로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껴안고 잠들곤 했다. 영원한 우정과 사랑의 증표로. 안드스 5년 후 서울의 봄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윤지아와 박준호의 집 정원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하루, 달, 이리 와. 5살 된 소녀 박하은이 두 마리의 개를 부르며 뛰어다녔다. 하루와 달은 이제 나이가 들어 느려졌지만 여전히 하은이를 보면 눈빛이 반짝였다. 하루는 천천히 하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핥았고 달은 약간 절뚝거리며 그 뒤를 따랐다. 조심해, 하은아. 하루와 달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잖아. 지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아와 준호는 하루와 달을 구한 지 5년 만에 하은이를 입양했다. 보호소에서 일하면서 그들은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던 것이다. 여보, 오늘 하루달 보호소에 새로운 강아지들이 온대요. 준호가 아침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요. 제주도에서 구조된 아이들이죠? 오늘 오후에 가볼 예정이에요. 하루달 보호소는 이제 서울 근교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다. 지아와 준호가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는 많은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보호소로 성장했다. 특히 나이 많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들, 다른 곳에서는 안락사될 위기에 처한 동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은아, 오늘 유치원 가야지. 지아가 딸을 부르자 하은이는 아쉬운 표정으로 하루와 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하루, 달, 나 학교 다녀올게. 착하게 있어. 하은이는 두 마리의 개를 번갈아 안아주었다.
하루는 여전히 한쪽 귀가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매력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불완전함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다른 다리 수술 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약간 절뚝거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항상 지혜롭고 평온했다. 지아 씨, 오늘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하루달 보호소의 매니저인 소라가 전화로 알렸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또, 무슨 내용인데요? 하루와 달의 5주년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루고 싶다고 해요. 한 번의 결정이 수천 명의 삶을 바꾼 이야기라는 주제로요. 지아는 감격스러웠다. 하루와 달을 구한 그날의 결정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진 후 전국적으로 유기동물 입양률이 크게 증가했고 많은 보호소들이 안락사 정책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입양된 동물들의 사진과 성공 스토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임없이 공유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변화했다. 언제 촬영하고 싶다고 하나요? 지아가 물었다. 다음 주 화요일이요. 하루와 달을 처음 발견한 그 보호소에서 촬영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곳, 그녀의 인생이 바뀐 그 장소를 다시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알겠어요. 스케줄 잡아주세요. 오후, 지아는 하루달 보호소에 도착했다. 새로운 강아지들은 모두 5마리였다. 제주도의 한 농장에서 구조된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 친구들 상태가 심각해요. 준호가 검사를 마치고 지아에게 말했다. 지아는 5마리의 강아지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했다. 하루와 달을 처음 봤을 때와 비슷한 눈빛이었다. 우리가 도와줄 거야. 지아는 작은 강아지 1마리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말했다. 너희도 2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어. 이제 지아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이었다. 하루와 달로부터 시작된 사명, 버려지고 잊혀진 생명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아는 하루와 달을 거실로 불렀다. 그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느려졌지만 여전히 지아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다.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 지아는 2마리의 개에게 말했다. 물론 그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지아는 종종 하루와 달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일종의 치유였다. 하루가 그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자 지아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너희 덕분에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고 있어. 고마워.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지아와 준호는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믿어지지 않아요. 지아가 말했다. 그날 내가 하루와 달을 보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거예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인생이죠. 작은 결정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종종 그날 밤을 떠올렸다. 만약 그녀가 하루와 달의 눈빛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만약 그녀가 그저 규정대로 안락사를 집행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것이다. 다음 주에 방송국에서 와요. 하루와 달의 5주년 특집을 찍는데요. 지아가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우리 스타들이네요. 하은이가 좋아하겠어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하루와 달을 보면.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아이들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감을 받겠죠. 일주일 후 지아는 하루와 달, 그리고 하은이와 함께 그녀가 5년 전 근무했던 보호소를 방문했다. 장소는 많이 변했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다. 여기가 내가 하루와 달을 처음 만난 곳이야. 지아는 하은이에게 설명했다. 방송국 스태프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동안 지아는 조용히 케이지가 있던 장소에 서 있었다. 그날의 순간이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생각에 잠기셨네요. 종훈이 그녀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지아는 미소 지었다. 네,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루와 달이 서로를 껴안고 있던 모습을. 종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선생님의 결정이 이렇게 많은 것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 우리 보호소는 안락사율이 거의 0%에 가까워요. 모든 개들이 새 가정을 찾고 있어요. 인터뷰가 시작되고 지아는 그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세상과 공유했다. 하루와 달이 서로를 껴안고 있던 모습, 그들의 눈빛에서 본 특별함, 그리고 그 순간의 결정이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바꿨는지. 제가 그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지아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그들이 저를 구했어요. 그리고 그들 덕분에 이제 수천 마리의 다른 동물들도 두 번째 기회를 얻고 있어요. 카메라가 하루와 달을 비추자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곁에 있었다. 나이가 들어 느려졌지만 그들의 유대는 변함없이 강했다. 이것이 제가 그날 본 것이에요. 지아는 계속했다. 단순한 동물적 본능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헌신. 그들이 서로에게 보여준 그 감정이 우리 인간도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요? 방송이 나간 후 하루달 보호소는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후원금이 쇄도했고 입양 문의도 크게 증가했다. 지아와 준호는 그 기금으로 보호소를 확장하고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기동물 입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나이 많거나 장애가 있는 동물들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었다. 엄마, 학교 친구들이 하루와 달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다들 우리 가족 이야기가 너무 멋지대요. 지아는 미소 지었다. 그렇구나. 하루와 달은 특별한 친구들이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삶을 바꿨는지 몰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커서 동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처럼요. 지아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루와 달의 영향력은 단순히 동물 구조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루는 조용히 지아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13살이라는 유기견으로서는 꽤 긴 삶을 살았다. 다른 하루가 없는 첫날,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저 하루가 늘 있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달아, 괜찮아. 지아는 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루는 이제 편안한 곳에 있어. 그러나 달도 일주일 후 하루를 따라갔다. 마치 하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듯이. 지아는 두 마리의 개를 보호소 뒤편의 작은 정원에 함께 묻었다. 그곳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하루와 달, 서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바꾼 두 친구에게. 하루와 달은 떠났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다. 지아와 준호는 하루달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의 보호소들과 협력하여 더 많은 동물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안락사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하은이는 이제 15살이 되어 주니어 봉사자로 보호소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하루와 달과 함께 자라며 동물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엄마, 오늘 새로운 강아지들 중에 정말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하은이가 어느 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지아는 딸을 따라 보호소의 한 케이지 앞으로 갔다. 그곳에는 두 마리의 강아지가 있었다. 한 마리는 검은색 진돗개 믹스였고 다른 한 마리는 갈색의 믹스견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지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광경은 너무나 익숙했다. 이 아이들 어디서 왔어요?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은이는 설명했다. 강원도의 한 산에서 발견됐대요. 주인이 그들을 버리고 갔는데 누군가가 그들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대요. 지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케이지 앞에 앉았다. 두 마리의 강아지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안녕, 지아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마치 하루와 달이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 지아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하은이가 물었다.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해와 별은 어떨까?
하루와 달처럼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은이는 밝게 웃었다. 완벽해요. 해와 별. 그날 밤 지아는 하루와 달의 사진이 걸려있는 거실 벽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서 두 마리의 개는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고마워, 하루, 달. 지아는 속삭였다. 너희가 시작한 사랑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어.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다. 지아는 그중 두 개의 별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하루와 달이 그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보호소의 한 구석에서는 해와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마리의 강아지가 서로를 껴안고 잠들어 있었다.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었다.